자, 이제 변수 선언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C++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변수 타입이 있어요. 자,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변수에다가 10을 넣었어요. 자, 근데 요 10이라는 값이 만약 이제 우리가 이 변수를 사용하는데 요 10이라는 값이 바뀌면 안 되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값이 되게 뭔가 계속 변하는 값을 표현하지 않고, 자, 어떤 진리값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3.14 파이 값을 표현한다라고 하시면 파이 값은 절대로 변할 일이 없죠. 그렇죠? 이건 수학적인 진리니까. 근데 이 코드에서 이 변수의 한계상 얘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3.14라는 파이를 기반으로 이 a라는 값을 가지고 또 다른 기타 기능들이 파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바뀌어버리면은 수학적 진리가 다 어긋나 버리죠. 무너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바뀌면 안 되는 값들은 우리가 실수로라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자, 바뀌어버려요. A 3.13이 됩니다. 그죠? 물론 3.13이 아니라 인트 더블이죠. 자, 그러면은 3.13이 되면서, 자, 파이를 가지고 계산했던 모든 게 다 결과가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거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했다 하더라도 값을 한번 정하면 바뀌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콘스트라는 걸 앞에 붙이시면 돼요. 변수의 상수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a라는 변수는 한 번 값이 대입되고 나서 바뀌지가 않죠. 에러 나요, 바꾸려고 하면. 자, 상수화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콘스트 변수 앞에 붙여서 변수를 상수화하는 키워드다 보시면 되고, 이건 뭐 C++만의 기능은 아니고 C 언어에도 있는데 소개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소개를 드리고요. 자, 일단 요거를 염두에 두신 다음에, 안 되죠? 내려놔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한, 요거는 잠깐 염두두고 다시 10이라는 변수를,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a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출력을 하는 방식은 요거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데 10. 자, 변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100. 당연히 100이 돼서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방식이 있고, 또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방식 중에 직접 이 식별자를 이용해서 바꾸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얘가 메모리상의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접근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변수한테 주소 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보통 이 주소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포인터 변수에다 저장해서 씁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PA 하면은 요거는 A의 주소고요. 그래서 요거를 별 붙여서 역참조 다시 찾아가면은 A라는 공간이 나오죠. 10이 들어있는 거기를 100으로 대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100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네, 요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살펴볼게요. 자, 포인터 변수 너무 좋은 거죠, 이거. 여러분들 좀 골치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강력하잖아요, 그죠? 자, 얘를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 그대로 포인터 변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이 PA라는 변수가 변수이기 때문에 값이 바뀔 수가 있다. 무슨 값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포인터 변수의 값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A라는 곳을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A의 주소를 얻어서 PA에다 저장해 놓고 쓰는데, 어쩌다 보면은 또 실수로 이 PA의 값이 int B 이런 B의 값으로 교체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로 바뀌고 나서 PA를 우리가 다른 값으로 20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을 때 A가 바뀌겠냐 이거야. 안 바뀌어요, 그죠? 심지어 여기에다가 잘못해서 널 포인터를 넣어버리면, 다시 여기가 아니죠? 여기 널 포인터를 넣어버리면 실행 중에 에러가 나버립니다. 컴파일해서 잡아내지 못하고 실행 중에 에러가 나버려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진행하다 갑자기 꺼지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이게 컴파일 에러는 개발자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손볼 수가 있어서 그나마 덜 치명적인데, 이런 걸 이제 실행 중에 발생하는 에러를 런타임 에러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개발자가 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문제도 있고, 자, 이 포인터가 강력하죠. 강력한데 그만큼 위험해요. 이렇게 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그러면 안 변하게 여기에다가 새로운 값을 못 넣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죠? 방금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콘스트. 이걸 여기다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자, 근데 희한하게도 요 포인터 변수에서의 콘스트는 다르게 작동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PA에 뭔가를 수정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PA라는 주소를 찾아서 공간을 찾았을 때 그 공간에 뭔가를 쓰기를 그러니까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 콘스트는 어떤 공간에 대한 액세스, 그 수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값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 있지만, 그 주소를 찾아서 나온 공간 있죠? 그 공간에서 우리가 대입이나 이런 걸 통해 쓰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콘스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바랑은 다르게 작동하죠. 우리는 요게 안 되길 바란 건데 요건 잘 되고 요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콘스트를 이용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주소를 저장해 놓고 걔를 못 바꾸게 한 다음에 이런 위험을 좀 제거를 하고 싶은데 콘스트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포인터의 단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참조 변수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참조 변수는 뭐냐면, 자, 이 array라는 변수는 정확히 우리가 선언할 때 대입한 이 변수 있죠. 얘랑 같은 애예요. 얘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a라는 변수의 또 다른 별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PA에다가 별 붙여서 100을 넣는 거, 이 방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자, 이거 이제 주소 처리하고 A의 값을 직접 바꾸지 않고 포인터 이용해서 바꾼 것처럼 이 array를 이용해서 바꿔볼게요. 그냥 array에다가 200 이렇게 넣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A 출력하고 있죠? 200이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요 array는 정확히 A라는 변수를 가리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아까의 문제점 있죠? 자꾸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포인터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array에다가 B를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이 array가 가리키고 있는 A가 B가 되진 않아요. 이건 그냥 B는 뭐예요?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쓰이면서 그냥 100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array가 b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array는 a에다가 100 넣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 변수는 이렇게 한번 선언할 때 연결을 해놓으면 두 번 다시 바뀔 일이 없어요. 얘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콘스트까지 이용을 해서 포인터 변수에다가 적용하려는 거를 간단하게 해결을 했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참조 변수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예 포인터 변수를 또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필요할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변수 하나로 자, 다양한 여러 주소를 접근해서 이런 동일 작업 반복. 자, 이런 거 하시려면은 포인터 변수 써야죠. 그렇죠? 포인터 변수에 계속 다른 주소를 넣어서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땐 포인터를 쓰긴 써야 되는데, 자, 단순히 자, 어떤 값이 다른 곳에서 쓰일 때 지금 제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동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는 참조 변수를 쓰면 돼요. 자, 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에다가 매개 변수 넣을 때, 자, 함수에 매개 변수 넣을 때 요거죠. 자, 요 int a는 10 아니다 100 하고 테스트 a 하고 cout해서 a를 출력을 하면 100이 돼야 되길 바라는 거죠. 우리는 자, 지우고, 자, 이 상태 여기서 100이 되길 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의도한 바가. 근데 이게 100이 안 되죠. 왜 그런지 다 아시죠? 10이 나오죠. 왜냐면 얘랑은 전혀 다른 녀석이잖아요. 서로 다른 스택 프레임에 존재하고 서로 다른 시점에 존재할 수 있고 동일한 시점에 두 개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얘랑은 서로 다른 거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A를 보낼 때 요 A랑 여기서 받아주는 A랑 동일성을 보장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참조 변수 쓰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변수로 했잖아요. 포인터 변수로. 그죠? 어거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참조해서 100을 해야 원하는 대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는 주소를 이렇게 넘겨야죠. 뭔가 또 되게 직관적이지도 않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100이 나오긴 하는데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런 동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포인터 변수보다는 그냥 참조 변수를 쓰시면 된다. A 넘기시고 이 A를 받아주는 변수를 뭘로? 참조 변수로 받아주시면 똑같은 겁니다. 요 A랑 똑같은 거예요. 동일성을 보장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참조 변수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들이 이 참조 변수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 드릴게요. 자, 포문을 쓸 건데 범위 기반 포문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범위 기반. 범위가 있어야 돼요.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를 싹 다 뒤지겠다 이거예요.
자, 기존 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5개짜리 배열이 있으면 자, 0번째부터 5번째까지 증가 Cout ARR의 i번째.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1, 2, 3, 4 나오죠. 자, 이렇게 근데 보시면 이게 범위 기반이라는 게 뭐냐면 범위가 딱 정해져 있죠. 이거 0, 1, 2, 3, 4, 5 그죠? 0부터 4번 인덱스까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6, 7, 8, 9, 10 해도 범위가 나오죠. 0부터 0번 인덱스부터 9까지 그죠? 이 전체 배열의 범위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굳이 이거를 작성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딱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잖아요. 마지막은 우리가 배열의 길이로 알아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굳이 다 알고 있는 규칙적인 내용을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 기반 포문은 이런 제반사항을 다 규칙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범위를 탐색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요 인덱스 만들 필요 없죠.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땡땡 하고 오른쪽에는 배열이나 여러 가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데이터 유형이 오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여기서 빼온 값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첫 번째 1 빼가지고 i에 담아서 요거 한번 실행합니다. 끝나면은 다시 여기로 와서 두 번째 거 2 빼서 다시 i에 담고 또 실행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한다? 1부터 10 원소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요거를 Cout 하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1, 2, 3, 4, 5) 1, 2, 3, 4, 5, 6, 7, 8, 90 바꿨으니까 여기를 10으로 바꾸면 똑같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범위 기반 포문이라는 게 있고, 이거 훨씬 편하죠? 그래서 자, 참조 변수, 그리고 범위 기반 포문. 자, 이제 요거를 한번 문제를 드릴 테니까 연습 한번 해보세요.